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86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소 때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자,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그리고 세 분이 더 계십니다. 이거 아마도 거의 그냥 홍콩 영화 사망위 이후에 이런 멤버가 모인 게 아닌가 싶은데 인사해 주세요. 이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홍콩 영화 사망유의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엄마시범마입니다. 엄마시범마님 오셨고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트로입니다. 네, 트로님 오셨고, 그리고 굉장히 귀하신 분 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20세기 소년소녀 1994년 편 나왔던 네, 오 작가입니다. 오 작가님 3년 만에 20소설 출연. 3년 만입니다. 3년 원래 만. 그때 이 해를 뜨고 그게 원래 1994년을 하면서 9월까지밖에 못했어요. 10월, 그렇죠. 12월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못하고 더 4개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6분이 모여서 린 씨는 지금도 계속 낫기 위해서 쉬고 계시다고 요양 중이라고 하십니다. 빠른 쾌유를 빌면서 오늘은 추억의 아놀드와 소년소녀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놀드 하면은 여러 아놀드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아놀드 하면은 무슨 아놀드겠습니까? 아니, 여러 아놀드 누구요? 아놀드 파마. 파머가 아놀드 홍이라고 있습니다. 그 트레이너? 트레이너. 그런 아놀드 아무리 갖다 줘봐라. 이 아놀드만 못하다. 그렇죠. 아놀드와 소년소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부작으로 진행이 될 건데 아마도 이번 편 86회는 80년대 우리가 처음 아놀드를 봤던 그 80년대의 아놀드를 추억하는 자리가 될 건데 얘기를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궁금한데 왜 아놀드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자고 했어요. 그냥? 네. 영화도 나온 것도 아니고. 간만에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니죠. 왜 오랜만이래요? 요즘에 광고로 많이 나오는데 Best Defense is Defense 막 이러고. No. 모바일 스트라이크. Build now. 맞다. 파이어! 있었네. 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료로 다운받아도 받으세요. 네. 그래서 아놀드의 생애. 네, 제가 먼저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제 아주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원래 이제 아놀드가 물론 영화사 쪽으로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제 보디빌더로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놀드가 얼마나 보디빌딩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어떤 일화를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사람이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그 보디빌딩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타령을 했습니다. 근데 타령을 하고 거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영창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창을 갔는데 너 왜 영창 얘기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너 왜 갔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에 내가 보디빌딩 대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령을 했다. 근데 거기서 1등 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의 보직을 바꿔주마. 그래서 그때부터 보직이 조리병으로 바뀌었대요. 그 대신에 조리병을 하면서 보디빌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남은 군 생활 동안 보디빌딩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랬던 거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이제 생리학 박사, 운동 생리학 박사나 이런 쪽을 다 하고 그리고 현대 보디빌딩의 어떤 그 방법론을 제시한 무슨 피라미드식 훈련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거를 이분이 근데 그걸 이분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분이 그걸로 그런 거 관련해서 박사가 3개고 그리고 매년마다 아놀드의 보디빌딩 대회가 열린대요. 그러면은 보디빌더의 체계적인 선구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체계적인 선구자고요. 그다음에 웨이트 할 때 아놀드 그립법이라는 것도 따로 있어요. 네. 자기가 만들어서 쥐어 짜듯이 올리는 게 있거든요. 몇 가지 운동법이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좀 더 이제 시기를 좀 돌려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놀드가 영화도 잘 되고 나중에 주지사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지사를 하다가 바람을 펴서 이제 재선이 안 됐는데 네. 요점은 근데 물론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재선은 안 됐고 근데 그 바람핀 상대가 당시에 그 집에 있는 가정부였어요. 근데 메이드하고 바람을 폈는데 메이드가 이제 임신을 한 거죠. 근데 그 애가 보디빌딩을 해요. 근데 생긴 게 아놀드하고 정말 닮았거든요. 닮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아놀드와 그 아들이
같이 그 보디빌딩 하는, 그래서 그 받쳐주고 있는, 음. 그게 나왔는데, 둘이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 둘이 똑같이 생겼다는 게, 아놀드가 한창 그 보디빌딩을 할 때 그 얼굴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원래 이혼했나? 이혼 안 한 걸로 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그 부인하고의 사이에서 애는 있죠. 네, 애 있죠. 네. 바람핀애가 그 이제 하고 있는 거 하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고 원래 그 본부인의 그 아들이 너무 미남이라 제가 그 사람 엄청 잘생겼어요. 왜냐면 본 부인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 본부인이 엄청, 그리고 좋은 또 가문. 머리도 좋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영화 얘기를 할 건데 네.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디빌딩 하다가 이제 영화계로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80년대에 나왔던 출연작을 일단은 빠르게 얘기하고 뭐 추억을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난 더 바바리안이 82년도에 있었고 그렇죠. 터미네이터 1 84년작, 코난 2가 같은 년도였고 코만도 85년작, 고릴라 86년작, 87년작 프레데터 런닝맨, 네. 88년작 레드히트 트윈스, 네. 그리고 뭐 90년대 토탈 리콜 유치원애가 사나이, 뭐 이 정도까지. 레드 소녀가 빠진 것 같은데? 레드스타 뺐습니다. 조연이라 가지고 조연이라서? 네. 네. 뺐습니다. 네. 주연만 그렇습니다. 파겠다. 주연만. 네. 물론 그 전에 뭐 70년대에 헤라클레스 인 뉴욕 뭐 이런 영화 있었는데 뭐 보지는 못한 관계로. 네. 사실 저는 제가 오늘 여기 계속 참여는 못하고. 네. 좀 이따 가셔야 됩니다. 뭐 가족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족 행사가 있다고. 가족 행사 때문에. 네. 하다가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왜 여기 왔냐면, 아놀드를 한다고 그다음에 효님이 얘기하시는 거에서, 아놀드? 네. 저희한테는 아놀드 우상이었거든요. 우상이죠. 왜냐면, 중국에 우리 홍콩에 성룡형이 있듯이, 네. 또 이게 외국에는 또, 미국에는 또 아놀드 형님이 계셨잖아요. 왜냐면, 명절 때 꼭 나오는 사람이 성룡 아니면 아놀드거든. 사실은 실베스타 스탈론 형 영화는 잘 안 나와요. 람보나 로키 정도 나오지만, 이 스탈론 형은 굉장히 많이 아놀드 형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80년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 잠깐 왔는데, 제가 아까 처음 나왔던 그 코난 더 바바리안. 그렇죠. 제가 그거를 그 개봉관에서 봤어요. 이야. 82년도였나요, 그렇죠. 그때가? 근데 그때 학생 때인데 개봉관인데 정식적인 개봉관이 아니라 의정부 중앙극장이라고 있어요. 네, 저 알고 있어요. 거기 가서 봤어요. 왜 거기까지? 왜냐면 소풍 끝나고, 왜냐면 그게 청불 영화구나. 미소년 관람물 거예요. 예, 그렇겠죠, 당연히. 내용이. 제가 엊그제 다시 봤는데 엄청 벗더라고요. 여자가 배드신 배드신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충격이, 그때 학생이잖아요. 네. 소풍 끝나고 간 거거든요. 난리가 났었죠. 왜냐면 또 여자들도 느신느신 하잖아. 네. 소풍을 혹시 서울은 뭐 이쪽으로 가신 거예요? 아마 우이동 거기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동네네요. 의정부 가는데, 네. 의정부 중앙대 되게 좋았거든요. 네.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데 놀랬죠. 와, 그러니까 일단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나오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여자들하고 막 이런 뭐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오니까 깜짝 놀랬고,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거기에 무슨 그 흑인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뭐 뱀으로 막 변신하고 막 이런 거. 네. 아놀드가 뱀 때려잡는 씬이 나옵니다. 맞아. 네. 그게 지금 나중에 우리 영화 누구야? 이재용 감독이 만든 그거 있잖아. 이재용 감독? 이재용 감독이 그 애들 김옥빈 나왔던 영화 그거 뭐지? 가세포도요? 거기서도 막 뱀 나오고 그러잖아. 그게 연상됐다니까. 그렇게 연결되나요? 전혀. 연결 안 되는데. 그 이목입니다. 그건 또. 이목이.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아놀드를 그때 보고 저는 그냥 그런 영화구나 했는데, 사실은 제가 터미네이터 1이 나왔을 때는 국내에서 개봉이 되게 한 30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것도 역시 청불이기 때문에 못 봤어요. 그때 미성년자셨어요? 그때는 학생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본 영화가, 그러니까 극장에서 못 보고 어디서 봤냐면 다 비디오. 그 당시 그냥 비디오가 막 이제 80대 중반 이후에. 사실 아놀드는 비디오 스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비디오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죠. 많이 받은 왜냐면 스타일인 거죠. 뭐 다 있겠지만 코만도, 아까 봤던 고릴라. 그다음에 이런 프레데터 이런 것들이 다 비디오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흥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특히 뭐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그 91년에 터미네이터 2가 나오는데 이때 터미네이터 2가 나오면서 비디오에서 터미네이터 1이 같이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스타 아놀드가 있어서 제가 그냥 한번 옛날 좀 추억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80년대 아놀드에 대해서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80년대엔 완전 꼬꼬마라. 저도 꼬꼬마였어요.
아 근데 다 그러니까 꼬꼬마. 네, 다 꼬꼬마예요. 근데 그냥 꼬꼬마도 아니고 그만 형이에요. 말을 못할 정도의 꼬꼬마잖아요. 그 보통 80년대 대표작을 꼽으라면은 터미네이터를 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만도를 꼽습니다. 네. 아놀드의 집대성이라고 할 만하죠. 코만도는 액션 영화가 아니죠. 이제 눈을 얘기하지만 네. 그건 뭐예요? 완전 코미디, 완전 코미디. 완전 코미디. 그냥 그러니까 코미디가 아니고. 저는 코만도라고 하면 마사루가 생각이 나요, 사실. 섹시 섹시 코만도. 코만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나- 상관없잖아. 전혀 생각해. 그냥 저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 아놀드의 코만도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물론 아까 말했던 코난 더 바바리안에서는 배드신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연기를 못하고. 연기도 못하고 뭔가 근데 아놀드랑 성인 여성과의 궁합이 잘 안 맞아. 오히려 아놀드는 어린애랑 잘 맞아요. 그래서 후에 나오는 뭐 유치원 애가사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터미네이터 2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코만도가. 코만도는 트루라이즈하고 연결이 좀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코만도 같은 경우는 그 어린애와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첫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리사 미라노와의 네, 야성녀 아이비. 근데 이제 거기 드류 베리모어도 아니 2예요? 2가 알리사 밀라노예요. 아 1편은 1편 드루베리모. 드루 베리모. 네. 아, 그때 알리사 밀라노가 왔었을 거, 내한 했었을걸요. 진짜요? 아마 그 기억이 좀 있어요. 예. 우리나라 그때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레코드도 정발된 걸로 저도 알고 네. 있어요. 오. 왔던 걸 기억해요, 제가. 저는 이 코만도가 결국에는 그 90년대 초기에 이제 컴퓨터로 나오거든요. 코만도스. 그 게임의 어떤 근원적인 아이디어를 그 영화에서 일단 찾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첫 번째 미션이 정글에서 뭐 이렇게 몇 명의 그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 막 걔를 다 같이 죽이고 네. 막 그런 부분을 따온 것 같더라고요. 아닌데 그 코만도는 정글이 안 진짜 나오는데. 그 정글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면은 예전에- 코만도는 이름만 코만도지 그거 아닌가? 하는 짓은 그냥 아니 근데 그러니까 특수부대, 예, 그래가지고 악을 막 다 쏴 죽이고 막 이거 아니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맞는데 네. 영화를 엊그전에 그래서 다시 봤는데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라고 만든 영화예요. 그냥 딸을 구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딸이 납치되고 딸을 구하기 위해서 나쁜 놈이랑 싸우는데 그 나쁜 놈이 이제 뭐 과거의 전우였는데 뭐 그러면서 과거의 전우였고 무슨 딴 나라의 원래 그거잖아요. 네. 대통령 죽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뭐 그 주인공 이름이 존 메이트릭스인가 그렇습니다. 매트릭스. 존 매트릭스. 존 매트릭스입니다. 네. 그래서 존 매트릭스가 어디 나쁜 놈이랑 싸우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사가 제3차 대전이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모든 아놀드 영화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영화가 코만도라고 하더라고요. 90명 넘게 네. 죽은 걸로. 혼자 90명 죽인다고. 그래서 후반부에 한 20분 정도는 대사가 없어요.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뻥 두두두두두두 뻥 막 이런 거. 이게 막 가장 그 장면 중에 유명한 게 그게 있어요.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알겠지만 원래 그 수류탄 투척장 가면 한 번씩 그걸 보여주잖아요. 크레모 화약 터지는 거. 네.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놀드가 그 악당들이 모여있는 본부에 갑니다. 건물의 앞에 크레모를 설치합니다. 크레모를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집 되겠죠. 그냥 벌집만 되겠죠. 네. 원래 네. 크레모를 터뜨리니까 건물이 3개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건물이 날아갑니다 그냥. 야, 이거 완전 그거잖아요. 그 누구야? 스티븐 시걸이 권총을 쐈는데 헬기가 뻥 헬기 터지듯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건물이 3개인가 있는데 아놀드가 한 개씩 둡니다. 정확하게 그 건물에 버튼을 빵 누르니 뻥 이거를 옛날 액션 영화 보면 나오던 3번 보여주기 기본으로 맞아. 같은 장면을. 같은 장면 3번 보여주기. 그리고 코만도가 왜 훌륭하냐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영화들도 똑같지만은 그 사람을 죽일 때 꼭 웃긴 한마디씩 대사를 칩니다. 아놀드가. 어떤 나쁜 놈 조무래기한테 넌 반드시 마지막에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안 죽이고 중간에 죽이려고 해. 야, 너 아까 나 마지막에 죽인다며 왜 지금 죽여? 하니까요. 뻥이야. 거기 영어 대사가 I lied. 네, 이거 찾아봤는데 노스텔지어 크리틱이라는 데서 이렇게 평가해. NC라고 슈왈제네거의 좋은 점, 슈왈제네거의 바보 같은 점, 말 그대로 슈왈제네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화고, 그렇지. 80년대에 과장된 액션 공식을 전부 그대로 담고 있으며 보여줘야 할 것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만 전력 투구했기에 쓸데없는 부분이 없다.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계속 코맨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죽는 조물애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애가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자기 눈에 보이면 상사한테 전화해서 딸을 죽여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거든요. 상황이. 공중전에 들어가서 여자한테 동전을 훔쳐갖고 전화를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걸면 안 되잖아요. 전화가 오면 우리 아놀드께서 어떤 걸 하셨냐. 통째로 전화 부스를 들어버립니다. 사람이 들어있는데 전화 부스를 뽑아서 던집니다. 그래갖고 진짜 대박이야 진짜. 네. 터미네이터에서도 그냥 무조건 저기 자동차 시트 다 빼버리고 앉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자동차 시트 뜯는 것도 나옵니다. 맨손을 뜯습니다. 진짜 괴력의 사나이다. 아니 뜯을 이유가 없거든. 그냥 자리가 좁아서 앉으면 그런가? 돼요. 자리가 좁아서 그런가 봐. 불편해서.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민간인인데 또 여기서 또 최고의 장면이 나오는 게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이 아놀드가. 세상에 아놀드가 잡혀가. 경찰이 그러면 그 트럭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뒤에 예, 잠궈놔서 예, 예. 앞에 못 이렇게 못하게. 그 짐칸처럼 이렇게 네. 해놓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자애가 로켓런처를 쏩니다. 민간인인데 네 발짜리. 예. 네 발짜리 빵 쏘는 거래. 근데 처음에 잘못 쏴가지고 뒤로 쏘죠. 처음에 뒤로 쐈는데 다시 돌려서 다시 쏩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바퀴에 맞춰서 전복을 시켜요. 전복을 시키는데 그래서 아놀드가 황당해서 아니 너 어디서 이걸 배웠냐? 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요? 방금 매뉴얼 보고 쐈어요. 라고 합니다. 여자가. 일단 그 무기를 그 동네 마트 가서 다 훔치죠. 마트에서 훔치죠. 맞아. 군용 문품이라고 써있는 데를 트랙 지게차로 뚫고 들어가서 그런 진짜 대단한 나라다. 그러니까 도덕적 관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네, 지금 찾아보니까 이 와중에 음악이 제임스 호너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타닉이. 타이타닉과 아바타의 음악 감독이 음악을 해서 그 제작은 무려 조엘 실버. 조엘 실버. 예. 그렇죠. 요절복통한 가운데 음악만을 진지했다고. 진짜 이게 이 영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놀드가 뭐 코난 시작해서 터미네이터 있었지만 터미네이터 때문에 다 아놀드가 이렇게 화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외국에서는 화제가 됐지만 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닌데 코만도로 완전히 이제 빵 뜬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요 얘기를 잠깐 왜 하려면 아놀드는 실베스타 스토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시에. 양대 그 그렇죠. 마초 액션. 원래 시작은 옆에 스텔론 형이 먼저 떴거든요. 왜냐면 넘버 1, 넘버 2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특히 넘버 2가 84년인가 그때 뭐 개봉했는 것 같은데 84년, 85년인가 뭐 개봉했을 거예요. 남보 1이 80 아니. 람보가 더 늦게 나왔을 거예요. 로키 아니요. 아닐까요? 로키를 뜨고 네. 그 다음에 남보가 됐는데 남보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면 줄을 엄청 섰었어요. 네. 람보는 82년 그쵸. 미국 기준으로. 네. 람보 2가 86년인가 5년인가 6년인가 됐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88년인가 89년 이미 예, 3고. 그게 3고 왜냐면 스텔론 형이 더 떠 있었기 때문에 아놀드 형이 좀 애매했었는데 코만드가 받쳐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텔론 형이 코브라가 나온 거죠. 그렇게. 다 같은 네. 코치네. 그쵸. 네. 코브라도 나쁘진 않았는데 코만도가 훨씬 더 재밌었던 거죠. 근데 코만도는 막상 극장 수익은 흥행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비디오. 그렇다고 해요. 아니야 그냥 전 세계적으로 현지에서도. 원래 흥행한 영화가 아니에요. 그냥 약간 개봉하고 나중에 좀 약간 빛을 본 그런 케이스구나. 재평가되는 그런. 네. 아니면 좀 극장에서 보기 창피했을 수도 있어. 세월이 좀 지나고 다시 보니까 너무 웃긴 제가 거야. 아까 비디오 얘기했는데 왜냐면 그때가 우리가 80년대 중반이 아니면 이제 비디오를 갖기 시작하고 88년부터 이제 비디오가 이제 88올림픽 나오면서 비디오가 각 그 가정이 보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고 싶은데 볼만한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아놀드 형처럼 때리고 부시고 이런 게 좋아하는 본 거지. 진짜 된 거예요? 근데 약간 B급 아니면 혹은 약간 오락 영화 위주로 비디오 시장이 가잖아요. 예술 그렇죠. 영화보다는. 네. 아니면 에로라든지.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뭐 극장에서 보기 민망하니까. 네. 아이고 코만도는 정말 위대한 영화예요. 위대한 영화. 코만도를 안 보신 분이 아마 안 계시겠지만은 보셨던 분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재밌어요. 정말 네. 정신 나간 센스가 네. 너무 많아갖고 그리고 또 진지해서 더 웃긴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진지한데 대사를 던지면 웃겨 생각해보면. 아니 그 와중에 근데 그 아저씨 특유의 이게 경직된 얼굴 근육과 되게 어색하게 말하잖아요. 진지하게. 마지막 씬 기억나십니까? 비행기. 아니 코만도 마지막 씬 나쁜 놈이랑 싸우는데 나쁜 놈 어떻게 죽입니까? 무슨 그 원통을 배에 파이프를 찌르잖아요. 던져요. 파이프를 찌르잖아요. 그래서 파이프 통에서 김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대사가 김이나 좀 빼시지. 이러면서 김이나 좀 빼시지. 그리고
거기에 딸이 있었어요. 딸이 그걸 꽂힌 걸 보고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아빠한테 안깁니다. 그 자리에서. 아빠 사랑해 이러면서 안겨요. 이게 진짜 이게 완전 컬트 영화인 거잖아요. 안 웃기려고 했는데 사람이 그런 웃긴 거죠. 거. 네. 이 정신 나간 센스가. 그러니까 너무...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93년도에 나왔던 마지막 액션 히어로 같은 경우는 웃기려고 노력하는데 안 웃기는 안 웃긴 거죠. 그런 네. 케이스이고 이거는 진짜 안 웃기려고 찍었는데 웃긴 거였던 거죠. 음악도 빠라라라 계속 이러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나오는데 대단한 영화입니다. 네. 진짜. 할리가 만든 코만도 말고는 이제 코믹 영화로 가야 되지 않나요? 네, 근데요, 뭐지? 막 그런 어떤 한마디, 뭐, I lied, I 뭐 이렇게 하는 그 한어절, 그거를 미국에서는 한어절 연기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이 핵심이래요. 이 아놀드 형님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놀드 형의 부모님이 독일분, 오스트리아 쪽이라서, 미국 영어 발음이 되게 어색하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아놀드 원래 불법 이민자예요. 네, 진짜? 맞아요. 네. 네. 진짜? 불법 이민자예요. 그리고 코난 더 바바리안에서도 그래서 긴 대사를 왜 되도록이면 안 줬대요, 일부러. 대사가 거의 예, 없어. 근데 그 대신에 이 사람을 기용했던 이유가 근육 연기가 그쵸, 되는 거죠. 근육이죠. 그러니까 이 근육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액션 영화에서. 그래서 코난 더 바바리안 같은 컨셉에서는 딱 맞았던 거죠. 그냥 다 벗고 뭐 뼈 같은 거 하나 쓰고 그다음에 빤스 그냥 대충 동물 가죽 같은 거 대충 걸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왼쪽하고 오른쪽 근육들이 대신 불끈불끈 하면서 연기해주고 거기에 이제 뭐 쭉쭉빵빵 언니랑 같이 이렇게 막 마법 쓰는 애랑 싸우고 그러니까 영상미가 훌륭하다. 그리고 코난에서 나쁜 놈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로 이렇게 나무에 묶여 있어요. 그 상처 낸 다음에 뜯어먹으라고. 예. 하이에나 뜯어먹으라고. 근데 갑자기 아놀드가 그 독수리를 이빨로 앙 물어. 독수리 죽여. 근데 지금 아놀드 지금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 아직도 미국식 그 발음이 좀 어색해요. 똑같죠.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주지사로 활동할 때 그 연설을 보면 또 말 되게 잘해요. 그리고 언어 선택이나 어떤 사용이나 뭐 그런 어떤 연설의 의미에서의 말하기는 그러니까 영화랑은 물론 다른 의미로 좀 잘 들리고 되게 올바른 사람인데 영화에서는 그 한어절로만 대사를 치는 게 그게 백미더라고요. 결국에 뭔가 한 행동을 한 90하고 말은 10만. I lied. 근데 지금도 그런 한어절 대사가 그렇게 자리 잡았다 보니까 우리 I'll be back 지금도 최고의 명대사 아니에요. 그 유튜브에 아놀드 I'll be back이라고 치면 아놀드가 찍었던 모든 영화 중에서 내가 돌아온다라는 말을 한 것만 컷으로 모아서 한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 I'll be back, I'm back, I will back, I will be back 막 계속 그래. 코만도에서 나와요. 나와요. I'll be back Bennett I'll be back Bennett 이래요. 나쁜 놈 이름이 베넷이죠. 네. 자, 제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밌는 아놀드 얘기는 저는 이제 업데이트된 거 방송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오 작가님은 럭키 보러 가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럭키요? 네, 럭키요. 유해진 주연. 네. 그러면 녹음 재밌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시고요. 네. 저는 아놀드가 요맘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이런 장르를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뭐 라스트 액션 이후로 얘기하기 전에 이제 프레데터 얘기. 프레데터 T1 얘기는 라스트 액션은 다음 주에 하고. 네. 프레데터. 저 프레데터는 재밌게 봤어요. 네. 프레데터 얘기를 좀 하죠. 네. 프레데터. 터미네이터 1 너무 많이. 터미네이터 1 얘기 먼저 해요? 터미네이터 얘기 먼저 하자. 터미네이터 1은 저는 비디오로는 안 봤고 그 2를 먼저 비디오로 본 다음에 나중에 주말의 명화에서 더빙판을 봤어요. 근데 그 막 처음에 그 주유소 무슨 사막에서 황량한 곳에서 주유소 그거 나오고 뭐 이상한 뭐 이런 거 맞죠? 맞지 않나요? 주유소 황량한 주유소는 마지막 엔딩 마지막이고 마지막 씬. 엔딩 사진 찍는 거. 원 마지막 씬. 그 마지막에 오토바이 타면서 떠나는 거. 그렇지. 예, 그러면서 끝나는 거 맞죠? 차 같은 거. 거기서 계속 진지한 표정만 계속 찍고 있는 아놀드 형님밖에 기억 안 나요. 총 쏘고. 그러니까 그 얼굴이 영화 내내 계속. 터미네이터도 거의 연기가 없죠. 연기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저도 민 씨랑 똑같은 게 저는 그 터미네이터 2도 나중에 봤고, 그러니까 1을 더빙판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또 성덕하지 않습니까? 네. 네. 성덕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 성우가 이정구 씨인데 이정구 씨가 웬만한 우리나라 마초 다
다 그거예요. 액션이에요. 그래서 스텔론 형님도 하시고 아놀드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스텔론이랑 아놀드랑 같이 찍은 영화 그 액션 스타 익스펜더블이 한국에서 못 나온 이유. 아니 더빙판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이정구예요. 그래가지고 스텔론이랑 브루스 리스랑 아놀드랑 말을 하는데 다 이정구야. 그래서 근데 스타일이 다 달라 말하는 게. 같은 성우가 1인 합역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골 때려요 그거. 옛날 변사의 전통이잖아. 변사. 근데 그분은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진짜 대단한 분이라 이제. 근데 우리 세대는 진짜 그 터미네이터 2는 어쨌든 간에 청불이 아니니까는 먼저 볼 수 있고 터미네이터 1은 청불이라 가지고 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보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를 이제 키우는데 이제 터미네이터를 부모님께서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그 외할머니께 맡기고 영화를 보러 가셨는데 지금 그때 이제 터미네이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거의 뭐 한마디로 거의 그 컬처 쇼크급이라고. 그렇죠. 예. 아니 이거 보면서 들었던 게 진짜 로버트가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특수 효과가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네. 그래서 저 이제 터미네이터 2 개봉할 때 저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연령이 안 돼가지고 못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홀로 집에를 봤었나? 아무튼. 나홀로 집에 또 나홀로 집에 1이었나? 1이었나? 91년도면. 터미네이터는 뭐 이제 나중에 2가 하면 얘기 나올 게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공장에서 막 레밍턴 엄청 쏘지 않아요? 클라이맥스에서 공장에서 막 계속 이게 철컥 계속 그거밖에 기억이 그 2 아니 2? 그 2인가? 철강소에서. 근데 원도 쏘지 않아요? 원도 있긴 있어요. 원도 계속 뭔가 총을 막 그 기계랑 철이랑 막 기계철 푸시는 2. 그러니까는 그거죠. 그 미래에서 기계가 오고 인간이 오잖아요. 인간이 착한 놈이고. T800이랑. 그렇죠. 네. 카일리스가 그 폭탄을 제조해가지고 몇 번 쏘는데 그게 잘 맞아가지고 터미네이터 하반신이 날아가갖고 기어가잖아요. 기어가서 프레스기로 누르는 그렇죠. 걸로. 결국에 그 기계 갈리는. 아니요. 프레스기로 누르죠. 아무튼 프레스기로 눌러요. 네, 아무튼 뭔가 기계에 집어넣어서. 터미네이터의 그 트레이드마크가 그 빨간 눈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눈 빛깔이 서서히 꺼지면서. 선글라스와 빨간 눈. 그렇죠. 네, 선글라스를 벗으면 이제 그때. 네. 그리고 훌떡 벗은 몸. 쭈그리고 앉아있는. 처음에. 그리고 그 씬도 있어요. 손가락 고치는 거. 이름에는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이 손목 부분을 뜯어가지고. 정맥 같은 것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충격적이었는데. 네, 처음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 저는 황량한 미국의 국도들. 지금 투인데 그것도? 아니, 원 마지막 씬에 나올까? 원 마지막 씬에 나와요. 막 뭔가 마지막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대사를 막 하고 끝나잖아요, 항상. 네, 사진 찍고. 네. 사진 찍는 꼬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키스를 안 해. 누가? 원에서. 그러니까 원에서 린다 해밍턴이랑 카일리스랑 마지막 키스해요? 아니 중간에 말고 마지막에 그 미국 죽잖아. 그러니까 미국 영화라면 응당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끌어안는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걔가 이렇게 끝나잖아. 예, 그러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키스씬을 끝나서 뭐 패밀리 무비.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코만도처럼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뭐 예를 들면 공주님 안기로 딸을 안고 가면서 끝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딸이 뭐 행복을 막 해가지고 아빠를 끌어안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있죠. 그 그렇지. 미국 특유의 그 하면서 그런 걸 생각해서 그게 아니고 부앙 이러면서 끝나니까 이게 뭐야 그 진지함. 근데 배드씬 나왔어요? 원에서? 원에서 키스씬을 했는데 배드씬 안 나왔어요. 잤다고만 한 거죠 그때. 네, 배드씬은 없었지만 여자는 임신해야 되니까. 그렇죠. 잤다고 했다고. 아니 저는 TV로 처음 본 게 아니고 비디오를 빌려봤는데 뭔가 편집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키스하다가 다른 장면 넘어갔는데 얘가 임신을 했어. 삭제됐나?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그 다음 보지 못해가지고. 뭐 따로 배드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 유일한 배드씬은 코난이었던 걸로. 근데 이 제임스 카메론이 원래는 이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원래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유명하죠. 유명한 얘기죠. 그 에일리언 2에
그 기계잖아요. 랜스 앤릭슨이라든지 오제이 심슨이라든지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원래는 랜스 앤릭슨이 거의 프로모션 사진까지 찍었다고 했으니까. 아. 그래서 심지어 멜 깁슨. 멜 깁슨이 그때면은 그거네요. 매드맥스. 리스웨폰 할 때. 리스웨폰 그 이유 아니에요? 그 이유입니다. 네, 이후에요. 매드맥스가 투. 70년대 말이었으니까. 원이 79년이고. 네. 2가 한 80, 한 2, 3년. 1, 2인가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생 때부터 그랬거든요. 3가 85년이고. 네. 3는 얘기하기가 좀. 아무튼 아무튼 터미네이터는 그냥 여기에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이 정도까지만 딱 보여주고 그렇죠. 이제 터미네이터 2에서 이제 정점을 찍은 거니까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터미네이터는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처음에 이제 물론 그런 멜 깁슨 이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됐는데 아놀드가 자기가 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설정 자체가 기계잖아요. 네. 나는 원래 연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한어절제나 이런 거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터미네이터의 각본을 수정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더 좀 인간과의 교감이나 그런 쪽으로 스타일을 생각했는데 이게 아놀드가 되게 되면서 그러면 아예 진짜 리얼 기계처럼 가서 그런 연기가 필요 없는 연기를 만들자. 그런 컨셉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 프랜차이즈가 더 성공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근데 더 무섭잖아요. 네, 맞아요. 1편은 호러에 가까워요. 호러죠. 저는 원은 그래서 그냥 사뭇 기억나는 건 대부분 약간 그 에얼리언 원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의 구성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적. 그리고 계속 주인공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동료가 한 명 있는 거죠. 무적의 동료가. 그러니까 그런 식에서 그 조여드는 공포. 힘없는 여성. 예. 약간 아니 그거랑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13일의 금요일이라든가 뭐 네, 그거를 이제 맞아요. 형식으로 바꾼 거지 뭐.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래서 호러에 가까운 네, 영화다. 맞아요. 1편은, 그래서 트로님께서 너무 말씀을 너무 비유를 너무 네, 잘해주세요. 이거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호러 영화처럼 뭔가 쫓아오는. 그리고 걔는 너무 세. 겁나 세. 네, 겁나 셈. 그러니까 제이슨이 총 들고 그냥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그 갑바를 보면은 이거는 인간의 갑바가 아닌 거죠. 맞으면 죽겠구나. 응. 아니 전화부스 뜯는 사람인데 뭘 왼손으로. 야 이제 프레데터 한번 하시죠. 프레데터. 네. 저는 프레데터 맨 처음 보고 몇 년 동안 안 봤는데 그 후반부에 그 멋있는 장면 많잖아요. 근데 네. 그것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초반에 그 로키에 나오는 흑인 아폴로가 나오잖아요. 아폴로 처음 만나가지고 악수 빡 하면서 이두박근 빡 하는데 둘 다 빡. 그 이두박근이 진짜 10몇 년 동안 기억에 남아요. 진짜로. 강렬한 근육. 진짜 강렬해. 근데 프레데터 명장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명장면. 프레데터 진짜 어떤 영화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되게 명장면 되게 많지 않아요? 먼저 얘기해놓고 이제 또 중요한 얘기 이제 하는 거죠. 그건 줄 몰랐나 봐. 이두박근. 빡! 저는 그 진흙 바르고 이게 너무 멋있었단 말이에요. 진흙을 발라야지 레이더에 들키지 않는다. 온도를 그거랑 그 프레데터 시야에서 약간 그거 나오잖아요. 슝 하면서 그때 그 삼각형 빨간 삼각형. 열을 감지해가지고 생명체를 찾아내고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진짜 무섭잖아. 이마에 그 빨간 점색. 네. 그거 죽잖아 그거. 근데 이제 프레데터라는 프랜차이즈는 사실 이제 80년대 후반생한테는 보통 오락실에서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에얼리언즈 프레데터라는 캡콤사에서 만든 획스크롤레이션 게임을 보고 이게 뭔가 이상한. 에어리언은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보통 대부분 애들이 인간 안 고르거든요. 인간 약해 보이니까 외계인 프레데터 고르잖아요. 프레데터가 세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외놈을 막는다. EJ를 하는 마음으로 프레데터를 선택해서 오랑캐입니다. 오랑캐를 죽인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 캐릭터가 딱 봐도 저 뚱땡이 씨는 이상하게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명 인간 있는데 여자야. 되게 약해 보여. 여자야. 근데 알고 보면 원래 여자 최고 좋거든요. 네, 맞아. 제일 좋아요. 밸런스상으로. 그 고수들 사이에서 원래 여자로 완전 최고인데 여자는 왠지 내가 남자인데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지. 난 여자 캐릭 안 고르겠어. 약간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상하게 딱 봐도 막 딱 보면 애가 우락부락하고 괴물같이 생기고 창 들고 있고 그걸로 해서 했는데 나중에 또 이것도 주말의 명화에서 프레데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그건가 보다 해서 그거 보고 그 다음 주 프레데터 2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본 거였죠. 그렇죠. 프레데터 2는 이제 뭐 나올 때는 안 나오지만 데니 글로버 나오는 거지만.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누가? 프레데터.
나는 솔직히 얼마 전에 다시 보니까는 왜 이렇게 인간 같지? 아니, 걸어다니는 인간이지만. 다리도 짧고. 근데 진짜 그 시절에 멋있었어요. 근데. 근데 야 진짜 멋있다 막. 가면 벗기 전까지 멋있었어요. 그 프레데터 영화를 보면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외계인이 아닌 걸로 보면 정말 전쟁 영화의 플롯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네. 처음에 이렇게 보면 왜 프레데터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뜻은 포식자라는 뜻이니까 영어 단어 자체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얘네 또 클로킹을 쓰지 않습니까? 클로킹 쓰죠. 네. 안 보이죠. 와, 충격이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털이 생기면서 안 일렁임이라는 개념을 영상에 처음으로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모든 종류의 게임이든 뭐 어떤 문화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SF적인 잘 안 보임에 대해서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준 거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해리포터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투명 모터 쓰면 약간 일렁이잖아요. 그렇죠. 일렁이다. 판타지까지. 일렁인다는 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예를 들어 투명인간 옛날 영화를 보면 진짜 그냥 모자만 둥 떠 있다거나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 굴곡을 굴곡을 보여줬다. 또 이러한 굴곡은 현대의 어떤 뭐 게임에서 사용되는 검을 벨 때 검기에 일렁임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데까지도 다 응용돼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보고 진짜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랑 그 프레데터가 보면 이제 걔가 쓰는 기믹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팔에 그 리스트 그 차고 있잖아요. 그거는 또 나중에 추후에 이제 뭐 웨이스트랜드나 폴아웃 시리즈에서 나오는 그 인벤토리나 내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같은 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핏보이도 결국에 거기서 약간 온 느낌이 들었거든요. 애플워치 같은 건가? 예, 그래서 애플워치 같은 거죠. 근데 아니 그 자포까지 하니까. 근데 그리고 별별 기능 다 들어있어요 이거. 그 2에 보면 그걸로 치유까지 해요. 네, 맞아 치유까지 해요. 아니, 그 프레데터 보면 이렇게 뚜뚜뚜 누른 다음에 그 무슨 빛 같은 거 이렇게 이걸 빼요. 예. 뺀 다음에 몸에 빡 찍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해외욕이에요. 몸에 빡 찍는 게. 와, 포션 같은 거구나. 그렇죠. 포션 같은 게.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저는 그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그 일부러 반전을 넣은 것 같아요. 가면을 썼다가 그 가면을 딱 벗으면은 그 안에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졸라 못생겼잖아. 그거 졸라 멋있었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 저도 어렸을 때 봤을 때 멋있다고 느꼈어요. 와, 진짜 멋있어. 네. 왜냐면 그때 이제 한창 막 불가사리, 막 이런 거 보고 나서, 불가사리. 괴물 멋있어, 괴물 봐봐. 그러고 있는데, 얘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괴물인데 외계인이고, 인간보다 우등한 어떤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보면서 좀 힘들었던 게, 이게, 이 아놀드 형이 치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고. 근데 딱 그거죠. 네, 딱 그거죠. 지구가 멸망하는데 근데 저게 외계인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프레데터가 가면서 설정이 붙어서 좀 이렇게 된 거고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그냥 살인마예요, 살인마.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뭐 설정이 붙어 나중에는 뭐 사냥꾼이라서 뭐 임신한 사람들은 안 죽이고 이게 뭐 무기 안 든 사람들은 안 죽인다 이제 뭐 2 이후에 나온 붙은 건데 내가 볼 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살인마. 저는 사실 그런 류 중에 에일리언이 더 좋아요. 차라리. 프레데터랑 맨날 비교되고 뭐 나중에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나 완전 좋아해.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에일리언 좋아하죠. 근데 나는 그게 프레데터는 뭔가 너무 그래 그냥.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에일리언이랑 프레데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래요?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라는 영화는 결국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아까 린 씨가 얘기했던 게임을 영화화한 건데. 네. 그냥 그 이벤트인 거죠. 이벤트성. 네. 근데 저는 프레데터가 너무 사람 같아서 싫은 거 있잖아요. 저 다시 보니까 너무 사람 같더라고요. 너무 사람 같아. 원래 그 썰이 원래 유명한 거 아시죠? 원래는 장클루드 반담이었다는 얘기 있었죠. 원래 처음에 프레데터가. 그러니까는 은근 머리가 크잖아요. 그 머리 큰 게 이제 얼굴 가리려고. 가면을 얼굴 가리려고. 다리도 너무 짧아 막. 근데 그 실제 배우했던 사람은 거의 2m에 가까운 큰 키. 체구가 되게 클 거예요. 흑인. 머리가 커서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건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러게 어깨도 막 이러죠 어깨. 그리고 막 그 정글에서 결국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화면이 드럽게 축축해요. 축축하죠. 드럽게 축축한데 걔 막 근육 막 불끈불끈 막 하고 있고 근데 그 프레데터가 막 중간중간에 하여튼 걔랑 이제 걔를 결국에는 둘이 맞짱 까는 거에서 서로 찾아서 막 처음에는 막 총 같은 거 막 쏘다가 결국에는 그 원시적인 밀리 무기로 가게 되네요. 서로 또 주먹으로 근육하게 싸우자. 그 부분에서 완전히 마탱이가 갔습니다.
그렇죠. 진짜. 이 그때 남자들의 피, 예. 예. 그거랑 그 진흙을 발라야 된다는 걸 그 깨닫는 그 시점. 거기서 야 스텔론 형이 머리도 좋아. 아놀드요. 아놀드 형이 머리도 좋아. 거기서 그 어쩌면 폭포에 떨어졌는데 애가 못 찾아. 네 맞아요. 폭포에 떨어졌는데 못 찾아서 애가 열로 감지하는 감지하는구나. 거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바르고. 그 바르는 씬에서 되게 비장한 음악이 나와요. 아, 맞아. 비장미 개 넘치는 걸로 나오면서 막 그 눈빛 막 얼굴에 얼굴에 맨 마지막에 걸어가면서 이렇게 싹 바르면서 바를 때. 그것도 이렇게 사선으로 발라야 돼. 근데 바를 땐 멋있어. 근데 싸우다 보면은 땀도 나고 이러니까 좀 벗겨지잖아. 남자죠. 그래서 진흙 발라. 너 들킨다. 진흙 빨리 발라. 더 발라. 아마 유일하게 아놀드 형이 맞짱으로 진 영화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잡냐면 그걸로 잡을 거예요. 통나무 떨어지는 걸 몰래 그렇지. 그걸로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네. 그래서 지구는 지켜졌다. 전투는 졌지만 전쟁은 이겼다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어글리 마더퍼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똑같이 네. 그거를 프레데터가 말을 따라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애도 고등생물이구나. 네. 아니요. 그 대사는 그거예요. What are you? 이러니까. What are you? 네. 프레데터도 따라하는 거죠. What are you? 그다음에 이러면서 계속 웃음소리로 계속. 네. 그 웃음소리도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웃음소리를 녹음한 거거든요. 네. 녹음해서 그걸 배웠나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생물이구나 이러면서. 근데 당연히 고등생물이죠. 막 무슨 이상한 것도 막 뿅뿅뿅 막 쏘는데 이거 약간 뭐라 해야 돼? 폭파의 개념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약간 뭔가 뭐 로켓이나 이런 종류가 아니고 약간 레이저 뭔가 빔 레이저 빔 혹은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어떤 에너지가 담긴 탄 같은 거 이렇게 쏴서 막 폭파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어깨에 달린 총 진짜 네, 멋있지 않아요? 그거 완전 개간지죠. 진짜 간지야. 네. 그래서 제가 멋있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그게 너무 인간적인 요소라서 싫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그 몸으로 막 육탄으로 막 싸우는 것보다 갑자기 팔에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딱딱딱딱 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야 진짜 있어 보여. 뭔가 있어 보이고 보이지. 진짜 네, 스마트해 돈 보이고. 근데 총을 아무리 쏴도 못 이겼던 프레데터를 결국은 그 밀림의 나무 막 이런 거 나무로 트랩 이런 원시적인 걸로 때려잡는다. 이긴다라는 것이 거기서 오는 또 쾌감이 있는 것이죠. 물론 무조건 초심이야. 근데 보통은 이 영화 얘기를 하면 신호비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네요. 필요가 없고 다 근육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아폴로랑 이두만큼 보여주고 이거 말고 바로 프레데터 나오는 거야. 아니 난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가 그건데 그 인디언 계열 사람이 혼자 외나무다리에서 맞아요. 몸에다 딱 마체테로 몸을 싹 그어요 원래. 맞아요. 일부러 유도한다고. 맞아. 그런 피냄새 거 있다. 피냄새 맡고 그 매달리는 나중에 아니, 매달리는 그 위 아니요. 외나무 다리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포하고 폭도 사이를 있는 외나무 다리에서 피 흘려가지고 일부러 피를 흘려요. 마체테로 몸을 싹 긋고. 근데 걔가 어떻게 죽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소리만 질러. 소리만 질러. 소리만 나요. 이렇게 팔을 예수님처럼 양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마체테를 들고. 그래서 이제 속편 중에 프레데터스라고 보면은 무슨 사무라이 무슨 그 프레데터스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 어떻게 프레데터를 일본들은 야쿠자가 잡는 이상한 영화인데 표정. 죄송합니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근육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근데 왠지 그런 콜트 영화 누군가는 진짜 좋아할 거야. 난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난 프레데터스는 별로. 별로야? 내가 80년대 영화 중에 또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혹시 런닝맨이라고 봤어요? 저 알고 있어요. 보진 않았죠. 그게 막 갑자기 그 죄수들 가지고 게임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영화 딱 시작하면은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2017년 세계 경제는 폭락했다.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완전 내년이야 내년. 디스토피아네? 그러면서 그거야. 무슨 사람들은 온 국민들은 런닝맨이란 프로그램을 매일 보면서 열광한다. 똑같잖아. 궁극주의. 똑같잖아. 우리 다 통합돼 있고. 런닝맨이란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네. 그게 1984처럼 그런 거지. 전체주의 국가인데 죄수들을 풀어가지고 죄수들끼리 죽이게 해요. 그 헌터가 있어요. 헌터가 있어. 이상한 애들 뭐 예를 들어 일렉트모 이러면 갑자기 막 전기 나오는 애들 있고 막 이래요. 전기톱 쓰는 전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사가 있는데 걔네들이 그 잡으러 죽이러 범인들을 죄수들을 죽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죠. 그럼 죄수들은 사회 이제 통합을 위해서 콜로세움에서 사람 죽이는 거 보는 그런 것처럼.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뒷세계에서는 그런 걸로 이제 돈 벌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반란군 있고 막 뒤에. 근데 이제 원래 아놀드가 되게 착한 경찰이었는데 어떻게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그 감옥에 갔다가 그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 강제로 나가게 되는 거죠. 쇼생크 탈출이네. 그런 거죠. 거기서 결국은 걔가 살아남기도 하면서
그 혁명을? 체제를 정복시킨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 아마 원작이 스티븐 킹일 거예요. 아, 그래요? 원작은. 아니 어떻게? 아니 근데 그게 크게 보면 글래디에이터잖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만 졸라 졸라 유치해. 웃겨. 유치하고 웃겨. 졸라 유치해. 또 말자. 일렉트모 막 이러면서 나온다니까 막. 일단은 아놀드가 어떤 옷을 입냐면은 전신 깔깔이 같은 옷을 입고 나와요. 노란색. 깔깔이? 깔깔이. 죄수복이 깔깔이. 아니고? 네, 제수복이 아니야. 좀 깔깔이스러워 있어. 이렇게. 그 퀼팅 위아래. 타이즈스러운 깔깔이. 그래요? 노란색이거든. 그렇죠. 근육을 돋보여야 되니까. 근육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근육 해야 되니까. 네. 아놀드 영화는 다 근육으로. 네. 그 영화도 진짜 볼만하죠. 괜찮죠. 네. 그 영화가 아마 근데 극장 개봉용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잘 만들었으면 철학적인 SF 영화였을 텐데. 근데 아놀드가 나오는 순간 그렇게 되긴 그렇게 되기가 힘들가. 그래서 제가 아까 원작이 스티븐 킹이라고 하니까 제가 웃었잖아요. 스티븐 킹하고 원래 유명한 SF 작가인가 뭐가 그럴 네. 거예요. 제 기억에는 원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런닝맨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토탈리코를 뭐 다음 주에 얘기하려나? 뭐 그것도 사실은 필립 K. 딕이잖아요. 네, 필립 K. 딕. 근데 이제 아놀드가 끼어들면서 그냥 근육한 영화가 된 거죠.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토탈리코는 나름- 좋은데. 아니 좋아하긴 합니다. 좋아하긴 감독이 그래도 그나마 파울 바우벤. 파울 바우벤이라서.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일단은 코만도에 일단 터지고. 네. 그다음에 터미네이터 1 코난 더 바바리안. 네, 코난 더 그다음에 바바리안. 가장 빵 터진 거는 그거죠. 아폴로와의 격렬한 악수. 진짜 그 예전에 그 약 광고 중에 개브랄티라고 있어요. 그래서 개브랄티라고 그 보면은 이제 그 운동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장작도 패고 막 뭐 이게 자양 강장제인가 봐요. 뭐야 그런 느낌이 나는. 소브랄이라는 약도 있지 않았나? 소분할. 가렌 소분할. 소분할이요. 소분할이야? 소분할. 소브라는 또 뭐야? 아무튼 여기 왜 이래? 그런 느낌이 드는. 네. 지금 사카린 장면.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근육에 지금 정신을 못 차려갖고 지금. 제가 잘 모르는 영화들이라. 진짜. 저기 트윈스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그건 맞죠. 네. 제가 아는 슈왈제네거는 뭐 주니어, 슈왈제 그 유치원에 간 사나이 이쪽이요. 트윈스 네. 이쪽이요. 트윈스가 데이비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육한 영화를 찍다가 약간 그 가족용 영화 노선도 이제 하나 개척을 하자 해서 처음 나온 게 아마 트윈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80년대 액션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보통 아놀드가 있고, 그다음에 스텔론 형님 있고, 실버스타. 그다음에 후반에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중간마다 이제 新세대 B급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누구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장클로드 반담. 장클로드 반담도 있고, 돌프 룬드그렌. 돌프 룬드그렌이라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돌프 룬드그렌 같은 경우에는 그 로키 포호, 러시아 복서. 드래고였나? 네. 드레코. 희대의 미국 국뽕 영화인데 드라고. 러시아랑 로키가 러시아랑 가서 이긴 다음에 거기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로키가 이겼는데. 진짜 미소 냉전 시대 영화구나. 진짜 국뽕 영화인데. 진짜 대단한 영화예요. 진짜 로키는 포는 진짜 대단한 영화고, 네. 이제 아놀드가 왜 아직도 살아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스텔론 같은 경우에는 뭐 할 때 연출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기본적으로. 네. 자기가 시나리오 쓰고. 그래서 작가하고. 데뷔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브루스 윌리스는 또 연기를 잘하고, 확실히. 그리고 이 두 오빠들에 비해 체격이 그렇게 과하게 크지 않아. 브루스 윌리스가. 브루스 윌리스 약간 좀 배 나온 아저씨 이런 느낌도 네. 약간 있죠. 조금 다르죠. 조금 덜 부담스러워. 좀 깐족거리는 느낌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또 만사가 또 귀찮아하는. 예. 또 내가 이걸 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 막 이런. 얼굴에 좀 그런 게 묻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아놀드 잘못했으면 그런 돌프나 뭐 이렇게 장클로드 반담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잘못 빠졌으면. 근데 왜 인기가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트윈스처럼 이 사람은 뭔가 연기에 웃음이 있어요. 보면 다. 자기가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네. 놀림거리가 됐든 아니면 의도한 게 아니든 보면 다 유머의 느낌이 있어요. 하긴 그쵸. 장클로드 반담과 돌프 룬드그렌은 그런 게 없었죠. 돌프 같은 경우에 특히 유독 심하죠. 특히 없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워낙 또 그분도 근육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큰 아저씨들을 그러니까 아까 이두박근 빡 이렇게 얘기했는데 빡빡. 그리고 이거 제가 찾으면서 하나 또 지금 봤는데 네. 그 터미네이터에서 썼던 그 미니건이 소품인데 그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언제 나오는 소품을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나오는 미니건이 뭐지? 그러니까 미니건이 게틀링포가 게틀링하고 비슷한 건데 그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아놀드가 직접 들고 다녔대요. 계속 영화 찍는 내내. 아니 뭐 그 힘이야. 세니까. 힘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만도에서 첫 장면 뭔지 알아? 첫 장면? 기억 안 나죠? 나무를 도끼로 패인 다음에 그냥 자른 것도 아니야. 통나무로 어깨를 들고 혼자 들고 가요. 맞다. 통나무로 어깨 그냥 한 1m 70 되는 거를 한 이마한 두께를 어깨에 들고 두 손도 아니야. 한 손으로 들고 한 손 전기톱을 들고 유이 걸어갑니다. 산을. 지금 민씨 또 충격. 근데 슈왈제네거가 그런 체격 조건이 아니었으면 절대 배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예 유명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보디빌더였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보디빌더로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보디빌더 때 이름은 그거였어요. 아놀드 스트롱이었어요. 스트롱. 왜냐면 지금도 그 아시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읽어야 되냐? 아놀드 슈바제네거로 읽어야 되냐? 슈워제네거 읽어야 되냐? 저희끼리 한번 통일해 봅시다. 어떤 게 좋은가? 전 슈왈츠제네거가 난 딱 저도 처음에 들었던 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들어가지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렇죠. 저도 왠지 그랬던 느낌이에요. 휘바제는 별 희한한 거 많은데. 슈워제네거. 아놀드 스트롱은 진짜 지금 깬다. 처음에 그랬대요. 한국인으로 치면 뭐 김힘센 이런 거잖아. 김짱센, 김힘찬 이런 거잖아. 김찬, 김장사. 김장사. 지금 민 씨가 뭔가를 아까 제가 이 이야기 또 있는데 이것도 엄청 유명한 얘기인데 어떤 체조 선수 중에 좀 유명한 뭐 나디아 코마네치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렇죠. 너무 유명하죠. 올만점에 이제 유명한데 이 사람이 1991년도에 호텔에서 코마네치랑 그분의 남편 그리고 슈워제네거 이렇게 세 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대요. 호텔에서. 그랬는데 이제 당신은 터미네이터잖아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힘으로 그냥 열었대요. 이야. 그냥 열고 나와버렸대. 그래가지고 호텔 직원들이 BGM 깔아줘야겠네. 따단. 그리고 이제 이분이 세계 최초 험비 1호 모델이래요. 1호를 사신 분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이 다 험비 계열만. 그 험비 상용차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 1호. 예. 그리고 거기에 써있대. 더 터미네이터. 졸라 멋있네. 진짜 개멋있어. 졸라 멋있어. 이거 남자들이라면 진짜 근육하면.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니까. 박사예요. 세계 부분하고 박사예요. 넷플릭스 가시면은 펌핑 아이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엄청 있는데 유명한. 네, 77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그 보디빌딩 시절의 아놀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훈련하고 이런 장면에 대한 보디빌더에 나오는 거예요. 엄청 유명해요. 멋있는 사람. 젊을 때의 아놀드. 근데 젊다고 해서 그때 이미 거의 20대 후반. 20대 후반. 네. 20대 후반이고 그리고 원래 그런 얘기 제가 어느에서 본 거였는데 아놀드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꿈이 3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 자세한 기억 안 나는데 그중 하나가 자기는 케네디가랑 결혼하겠다랑 그거 이룬 거였고 그 다음에 헐리우드 스타가 되겠다 했던 거 이거를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 보디빌딩으로 일을 먹겠다 했던 거 이래서 3개를 다 이룬 사람이긴 해요. 실제로 제가 어떤 3개를 자기가 꿈을 가졌는데 그 3개를 다 이룬 사람이긴 해요. 자기가 멋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근데 케네디가 결혼한 거는 그거는 그냥 직업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그걸 발판으로 정치인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로는 그다지 좋지 저희가 않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80년대의 아놀드는 이 앞니가 벌어져 있어요.
맞아. 그래서 되게 멍청해 보여. 맞아. 예. 그래서 맞아. 맞아.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가 메워져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막 예를 들면 뭐 막 소리 지를 때 막 이렇게 할 때 그 얼굴을 이렇게 줌인을 하면은 앞니가 앞니 갈라져 있어. 네, 그래서 약간 찌다같이 보여요. 근데 그래서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발음도 이상해. 발음도 물론 이상하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근데 지금은 이제 수술하시는 것 같아요. 앞니가 야, 히트다 히트 진짜. 교정을 하셨겠죠. 교정하실 거. 라미네이트 바르셨겠지 뭐. 진짜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보는구나. 남의 앞니에 틈새. 아니, 근데 멍청이 뭐였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몰랐는데 나중에 토탈리코 제가 이것 때문에 토탈리코 짤방을 한번 봤는데 그 전기 그거 무슨 고문 같은 거 당하잖아요. 네. 이렇게 지지 근데 이러면서 표정 연기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앞니가 너무 이게 앞니가 벌어졌나? 저도 이건 요 열흘 동안에 한 15편을 봤어요. 다 보진 않았는데, 근데 시간 순대로 본 게 아니고, 이가 왔다, 저거 왔다 하니까는, 이빨이 얼굴이 벌어졌다가, 벌어졌다가, 메워졌다가, 벌어졌다가, 메워졌다가, 이러는 거야. 야, 연예인 그 치아 교정의 선구자. 아니 몇 년 전에 패션계에서는 또 이가 벌어진 모델들이 한 차례 유명했죠. 유행했었어요. 근데 그 입 벌어진 배우도 유명한 애 있잖아. 레아세아드도 이 벌어져 약간 있잖아요. 그 유행을 했었어 또. 근데 아놀드는 그거 시대의 역행에서 또 메우시고. 아니, 역행한 게 그때는 선구자지. 선구자. 90년대 초반인데 90년대 초반쯤에 메꾼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자기가 군 시절에 그 조리병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조리병이기 전에 원래 전차 운전수였어요. 오. 그게 그 패튼. 아, 패튼. 네, 그래서 패튼을 샀어. 아, 나중에 돈 모아가지고. 네. 그래서 패튼을 사서 집에 패튼이 있는데 이야. 이제 자기 그 무슨 그거를 자기하고 패튼을 같이 타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밥을 먹는 게 코스래요. 이야. 돈을 내면 해준대. 아, 손님이 와가지고. 예. 오. 관광상품. 이야. 아니 그런 식의 수익 사업이 되는 거야? 아니,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취미겠지 뭐. 취미죠. 취미여도. 부업이겠지. 근데 나 같아도 만약에 돈 있어서 만나겠으면 나 하겠다. 네, 같이 그러니까. 타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건 예의상 받는 아니 거고. 패튼을 타는 것도 재밌는 일인데 아놀드하고 같이 옆에 타는 있어. 거 더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고 끝나고 사진도 한 장 찍을 거 그렇지. 아니야. 아놀드 밥도 먹을 거 아니야. 완전 그러니까. 재밌지. I'll be back 이러면서 어택. 셀카 찍고. 우리 미국 여행 갈까? 뭐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이 얘기하겠다. 우리가 고릴라라는 영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고릴라라는 영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영화 같은데, 왜 고릴라인지는 알아, 나 이거. 네. 그게 원래 원제가 로딜인가 그렇잖아요. 로딜. 왜 고릴라인지 알아요? 일본에선 고릴라라고 돼 있 일본 개봉명이 고릴라잖아요. 왜 고릴라인지 알아요? 고릴라 같이 생겼잖아요.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스텔론의 코브라가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수입사 홍보사 사장이 스텔론이 코브라면 우리는 고릴라다. 코브라에 맞설 동물은 고릴라다. 라고 해서 고릴라가 왜 됐어요. 망고스하지 그랬나 그러면? 진짜로. 그러니까 물론 얼굴이 고릴라처럼 생긴 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영화가 이제 약간 잠입수사물인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 머리를 올백을 해요. 이게 잠입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얼굴 너무 강렬한데 어떻게 잠수하는지 모르겠는데. 올백을 하니까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약간 이런 거. 제목을 포마드라 그러지. 그러니까는 그 머리를 올백을 하니까 오히려 더 고릴라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영화 보면은 고릴라라는 단어가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없다. 그냥 도시에서 싸우는 코만도. 완전 그건데. 또 이게 또 코만도 얘기해서 빠지는데 이게 저는 잘 모르는데 일본에서는 코만도 더빙판이 컬트적인. 이제 그래서 일본판 DVD까지 집에 있을 정도예요. 이게 게타케쇼 님이 한 게 최고 유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일 유명한 게 있어요. 뭐 이상한 이게 어떤 센스로 돼 있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적 이상한 유머 있잖아요. 막 뭐 제3차 대전이다 막 이런 거 실제로 그게 맞는데 이거를 일본 애들이 일본식으로 또 개그를 바꿔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그가 하는 짓은 미국인데 말은 다 일본식 개그야. 그러니까 번역을 묘하게 해서 현지화 시켰다. 그게 일본에서 그게 컬트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거야. 그래서 일본 DVD를 보면은 일본어 더빙만 3가지인가 봐요. 초월 번역인 거지. 초월 번역 같은 거죠, 뭐.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명작이다. 맨 처음에 딸이 납치되잖아요. 납치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쁜 놈이 한 명 아놀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딸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뭐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네 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알았나? 그러니까는 right 하는데 오케이. right 하는데 wrong 이러면서 총 쏘거든요. 네, 맞아. wrong. 그게 일본에서는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네 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서 총 팍! 근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에 자동차 떠나는 게 집 안에서 창문 밖으로 보여. 그래, 그거 보는 시간.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 이 새끼 개소리네, 이렇게 하고, 롱! 팡! 이거. 근데 그 자동차도 기억나는 게 뭔지 알아요? 시동이 안 걸리잖아. 시동이 안 걸리니까 푸른데 밀고 가잖아요. 언덕길을. 시동이 안 걸리는데 핸들이 어떻게 풀려? 언덕을 계속 내려가요.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차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차를 쫓아가는데 계속 옆으로 지나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쟤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쟤를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소리 하고 걔네들은 길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다시 만나고. 그럼 나중에 터지잖아요. 터지고 왜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터져요 또. 네. 근데 일본식의 오케이 하고 쏘는 게 뭔가 더 문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한 단계 더 웃기려고 한 거죠. 네. 네. 그 초월 번역 네. 몇 개 그런 게 번역된 그 스크립트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이가 없긴 해요. 보면 재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네. 근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 저번에 데드풀 같은 것도 잘 된 번역이잖아요. 그쵸, 잘 된 그- 번역이죠. 자막이. 그때처럼 막 미국식 개그를 직역을 하면 진짜 재미없었을지도 몰라. 일본 사람들한테. 그럴지도 모르죠. 음. 네. 어쨌거나 코만도는 굉장히 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만들어진- 지금 진짜 일부가 뭐 기승전 코만도 어쩔 수가 없어. 코난도 봐야겠어요. 코난도 왜 안 봤지? 봐보세요. 예. 진짜. 코난은 다 좀 봤는데, 그래서. 네. 코난은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코난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쭉 봤거든요. 아놀드의 유일한 배드신이라는 거죠. 네. 그 코만도 같은 경우는 좀 북미 블루레이 한글 자막으로 해야 봐갖고 아. 그걸로 보는데 그냥 보세요. 완전 강추.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골 때린 영화라면. 그냥 아놀드를 얘기하면서 코만도를 뺄 수는 없어요. 코만도 하면 근데 그게 빠질 수가 없는 게 그 민씨도 알겠지만 콘트라. 혼드라. 아니면 혼두라, 콘트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빰빰빰빰빰빰. 우리 동네 곤도라는데. 이게 또 코브라라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아, 맞네. 코브라라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맞아. 이거, 혼두라 그 제작자의 인터뷰에 나와요. 아놀드 얘기가. 코만도 얘기가 나와요. 예. 아니 그게 생긴 게 아무리 봐도 아놀드야. 네, 그 오프닝 코만도랑- 화면에 나오는 그 코만도랑 람보야 생긴 게. 아. 근데 이름은 또 달라. 뭐 빌리인가 이래요. 맞아. 그날 빌리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걔네가 맨 마지막에 에얼리언을 죽이면서 끝나는구나. 에일리언 나오니까. 아. 에일리언 섬으로 가서 에일리언을. 네, 맞아. 에얼리언 선우. 정글에서 시작해서 에얼리언까지. 여튼 뭐 80년대 아놀드의 영화에 대해서 지금 네. 너무 얘기 뜨겁게 다 해가지고 뭐 두서 더워요, 없어 지금. 다 두서가 없어. 덥습니다. 여튼간에 80년대 아놀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못다 했던 90년대와 그 이후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때 뵙겠습니다. 끝.